안녕하십니까. 유스타트 박학근TV의 박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유스타트 생활로 극복하면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유스타트 생활의 첫 번째 시간 건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건강식에 대해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자세히 들어서 이것을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스타트 생활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원칙이지만은 오래 실천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건강식, 우리가 그 암에 걸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 먹고 해야지만이 암이 나을 수 있을까, 몸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안 먹던 것들을 아프고 난다는 이 진단을 받고 나면 막 이제 뭐 몸에 좋다는 거, 암에 좋다는 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 하나씩 늘리다 보면은 그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드셔가지고 암을 낳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해봤고, 유스타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내버리고 음식으로만 영양을 섭취하면서 몸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모든 상식들, 뭘 먹으면 낫는다는 이런 것들, 어디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듣지 마시고, 모든 영양은 음식에서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먹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 안에는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암에 좋은 그런 황산화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서 찾지 말고 답을 가까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환경에서 일조량을 충분히 받은 이 음식들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들이 뭐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들이 먹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모양은 잘생기고 이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는 거의 영양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비료 같은 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모양만 잘 키워놨지 실제로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있던 음식들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그 영양소들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만큼 이 우리가 음식을 빨리 식재료들을 빨리 크게 만들어서 그냥 모양만 번들하게 하고 실제로는 영양소들을 많이 흡수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골 좋은 공기 속에서 자란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에너지라는 게 우리 서울 근교에 다 보면은 전부 하얗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 음식들은 별 영양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텃밭에서 가꾸고 햇볕을 바로 직사광선을 쬐었던 이런 음식들을 구할 수 있으면은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먹는 것들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식재료들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먹는 뭐 음식들, 이런 것들은 일체 안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게 되면은 우리 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동하는 데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고, 그런 또 나쁜 성분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몸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원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철에 나는 원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요즘 이렇게 생산되는 것들을 보면 철을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이 막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되는 것들, 이런 것들 사실 영양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뭐 건조시켰던 것들, 시래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채소류는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식재료는 이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부터 이 산패가 시작이 된답니다. 가능하면은 바로 현장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유통기간이 짧은 것들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고, 건조한 식품들, 건조되는 식품들 이런 것들도 건조했다고 오래 보관해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것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건조해도 그것들도 산패가 시작이 되니까 뭐 냄새가 좀 궁한다든지, 예를 들어 견과류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견과류 같은 경우에 뭐 호도를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은, 호도 같은 거 사실 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을 보면은 이거 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껍데기가 싸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깨서 하나씩 드신다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렇게 견과류를 먹다 보면은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 뭐 이렇게 많이 들었는 이런 견과류가 좋다 그러니까 또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 많이 드시게 되면은 나중에 고지혈증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가에 그 혈관의 벽에 붙어져 가지고 그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정 양만 매일 조금씩 드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음식을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골고루 이게 들어갈 수 있게끔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뭐 채식이 좋다 그러니까 막 채식만 계속 하셔가지고 그래서 영양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몸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영양소들을 정상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영양만 섭취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한쪽 음식들을 계속 드시는 것들,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무기질, 이 5대 영양소가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도록 하십시오.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에 옛날에는 지지고 볶고 막 삶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했는데, 자연 그대로 간단한 조리, 예를 들어 뭐 쪄서 먹는다든지, 이 튀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조리 과정에서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이 간단한 조리, 그냥 거기에서 간단한 소금 간 정도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이 껍데기에 식재료들 중에서 모든 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에 껍데기에 이 항암 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드실 때에 식초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충분히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체식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음식을 드실 때에 간식과 이 가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콩 한 쪽을 먹게 되더라도 이 모든 장기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장기들이 그 기능을 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쉬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 그 쉬는 시간에 우리 치유를 할 수 있게끔 이 음식이 들어가다 보면 음식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치유에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간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주고, 절대로 이 가식을 하지 마십시오. 가식을 하게 되면은 이 남은 영양소들 이런 것들을 뱃속에서 이 장에서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썩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소화를 시키다 보면은 이 면역세포들이 이 치유할 시간들이 없고 거기에서 지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더라도 하루에 일정 양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딱 정해서 이렇게 드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맛있게 드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100%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흡수를 해서 이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암 환자들은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입안에서 최소한 한 입을 놓고 나면은 50분 정도를 꼭 씹어가지고 이 침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같이 이제 물의 형태로 거의 만들어 가지고 넘겨버리면은 이 소화에 흡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 식습관을 할 때에 제가 캠프 때 항상 제가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식습관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우리가 젓가락을 들고 계속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은 그게 빨리 먹게 돼요. 계속 입에 들어가고 또 그러면 그 씹지도 않고 제대로 넘어삼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숟가락을 입을 딱 넣고 나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닥에 놓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우물우물 계속 씹으면서 이렇게 해서 50번을 최하 50번을 씹어서 물의 형태로 넘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씹어서 넘기면은 십이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다 보면은 이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찾게 됩니다. 이 음식물로서 모든 것을 섭취를 한다는 이 기본 헌치가에 건강보조식품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그것이 편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영양이 한쪽으로만 계속 기울어져서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은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시고 이 음식물로 모든 영양소를 흡수를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시고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음식물로 해가지고 뭘 암을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균형 잡힌 식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이것들로 가지고 식사를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저한테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하게 드신 음식이 없느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형편에 맞게끔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와서 산 음식으로 깨끗이 조리해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러면은 사실 그거 풀어가지고 돈 좀 벌죠. 뭐 제가 그걸 숨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